안녕하세요. IGS 이용관입니다. 저희는 작년 호카 사업을 통해서 신흥시장인 터키를 5일간 현지 조사를 다녀왔고요. 그리고 아직은 큰 시장이 아니지만 향후 성장 가능성을 보고 먼저 미리 터키를 소개해드리고자 이 세미나를 준비하였습니다. 예,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로 터키가 어떤 국가인지 소개를 해드리고 그 다음으로는 터키의 게임 시장 현황, 그리고 터키의 IT 인프라, 마지막으로 현지 업체 인터뷰로 알아본 터키 진출 전략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예, 터키는 유럽과 아시아의 중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왼쪽 국경은 그리스와 불가리아에 인접하고 있고 오른쪽 국경은 아르메니아, 이란, 이라크, 시리아에 인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도는 앙카라이지만 최대 도시는 이스탄불입니다. 앙카라와 이스탄불의 위치에 대해서는 후에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터키라는 나라 자체가 생소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서 터키의 전반적인 어떤 상황을 알아보기 위해 통계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예, 터키의 위치는 유럽 남동부 및 아시아 서부에 위치하고 있고요. 면적은 남한의 7.8배입니다. 그리고 수도는 앙카라이고 인구는 한국보다 많은 8,200만 명입니다. 주요 도시로는 인구가 가장 많은 이스탄불이 있고 그 다음에 터키의 수도인 앙카라는 이스탄불보다 인구 수가 적습니다. 민족은 터키계가 8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어는 터키어가 공용어로 제정이 되어 있고요. 터키의 종교는 국교는 따로 없습니다. 그러나 이슬람교를 믿는 그 국민이 99.8%로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슬람교는 수니파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참고적으로 수니파와 시아파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요. 수니파가 이슬람교 전체의 인구의 85에서 9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북아프리카, 중동 대부분, 카자흐스탄, 인도 및 인도네시아까지 분포가 되어 있고요. 시아파는 이란과 이라크에 대부분 밀집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경제 통계입니다. 네, GDP는 8,500억 달러 정도이고요. 1인당 GDP는 10,000달러 수준입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했을 때 약 한 1,200만 원 정도 수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물가 상승률은 10% 정도이고 화폐는 리라입니다. 그리고 환율이 제가 이제 1월 10일 날 조사했을 때 1달러당 5.50 리라였습니다. 얼마 전에 다들 기사로 접하셔서 아시겠지만 터키 리라와 가치가 하락을 했었습니다. 그 당시 상황을 참고적으로 조금 말씀드리면은 터키에서 미국인 목사를 구금을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터키산 철강 및 알루미늄 제품에 고율의 관세를 부과했고요. 터키도 맞대응을 했었는데 미국의 압박이 시작된 이후로 리라화 가치가 폭락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터키에는 금융 위기가 찾아왔었습니다. 2008년 10월에 미국인 목사를 석방하여 양국의 갈등이 일단락됐고요. 최근에는 미국과 터키 간의 시리아 관련해서 좀 긴밀한 협의가 진행되는 것으로 보도 자료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업 구조 같은 경우에는 서비스업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요 교역품으로는 수출에는 자동차가 있습니다.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많은 유럽 지역 자동차 업체들이 터키에 생산 공장을 마련하고 있고요. 또 수입하는 대표적인 물품으로는 전자기기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 나라 물가 사정을 조금 더 알아보기 위해 물가 통계 자료를 가지고 왔습니다. 일반적으로 식품류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보다 조금 더 저렴한 편입니다. 그리고 돼지고기, 등심은 이슬람교 그 교리상 사실상 판매가 불허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소형 자동차 같은 경우에도 우리나라보다 조금 저렴한 편이고 지하철, 시내버스, 택시 요금도 저렴한 편입니다. 그리고 임금 노무 쪽을 조금 살펴보셔야 될 것 같은데 대졸 초임, 생산직 초임, 매니저급 급여의 경우에는 우리나라에 어느 정도 형성된 그 임금 수준보다도 더욱 낮은 수준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국가의 사정을 대략적으로 짐작해 볼 수 있는 지표라고 생각합니다. 터키의 환경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아시아 영토가 9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터키 중에서도 이스탄불이 가장 터키의 왼쪽에 위치를 하고 있는데요. 그 이스탄불은
네, 이 해협을 중심으로 해서 좌측은 유럽 방향, 오른쪽은 아시아 방향입니다. 그리고 오른쪽 지도에 보시면 이스탄불의 왼쪽 지역이 정말 일부분이 있고요. 오른쪽 지역이 대부분인데 이 오른쪽 지역이 아시아 지역입니다. 그리고 왼쪽 지역이 유럽 지역입니다. 유럽 지역 같은 경우에는 유럽과의 교류가 활발하기 때문에 이스탄불 내에서도 유럽 지역이 조금 더 조금 더 잘 사는 지역이라고 알려져 있고요. 그 다음에 아시아 지역 같은 경우엔 유럽 지역보다 조금 더 낙후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민족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터키계 민족이 80%, 종교는 이슬람교가 99.8%입니다. 그리고 이스탄불을 해협이 가로지르고 있는데 이 해협을 관통하는 다리가 3개가 있고 1개의 해저 터널이 있습니다. 그런데 유럽 지역과 아시아 지역 출퇴근 시간에 상당한 교통체증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차량 이동 시에 그 출퇴근 시간이 겹치게 된다면 약속 시간에 늦는 경우가 좀 많고요. 터키 사람들도 약속 시간에 늦는 것에는 상당히 관대한 편이라서 교통체증으로 늦었다고 하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 이해를 하는 것으로 현지에서 경험을 했습니다. 네, 터키의 경제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겠습니다. 국내 총 생산은, 즉 GDP는 대한민국이 12위를 기록하고 있고요. 터키는 17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인당 GDP는 대한민국은 26위이며 터키는 57위입니다. 터키의 생활 수준을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빈부격차가 굉장히 심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왼쪽에 있는 도표는 OECD 지니계수입니다. 지니계수 같은 경우에는 1에 가까울수록 부가 불평등하다, 이런 수치를 나타내고 있고요. 또 0에 가까울수록 빈부격차가 적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수치입니다. 지금 터키 같은 경우에는 2015년에 3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것은 2016년 세계 부호 리포트인데 억만장자 많은 도시로 서울과 이스탄불이 비슷한 수준입니다. 그리고 억만장자 많은 나라로 한국보다 터키가 더 상위에 있습니다. 사실 터키에도 굉장히 잘 사는 사람들이 많고 그 반면에 또 터키의 OECD 지니계수라든지 그 다음에 그 나라의 임금 수준이라든지 이런 걸로 유추해 봤을 때 잘 사는 사람과 못 사는 사람 확연하게 구분이 돼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터키의 역사를 좀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초 터키는 훈족과 튀르크족에 의해서 시작이 되었다고 합니다. 네, 훈족은 여러분들 잘 아실지 모르겠는데 흉노족이라고도 하고요. 튀르크족은 돌궐족이라고도 합니다. 중국 변방에 있었으나 당나라에 밀려서 중앙아시아 지역에 정착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는 최초의 무슬림 왕조인 셀주크 대륙이 수립되었습니다. 11세기 중반에서 12세기 후반에 중앙아시아와 중동을 지배하였습니다. 그 이후 터키 최고의 번영기라고 하는 오스만 제국이 수립되었습니다. 콘스탄티노플, 지금의 이스탄불을 거점으로 해서 북아프리카, 아시아, 동유럽 지역까지 영토를 확장하였고, 왼쪽에 보시는 지도에 가장 크게 표시된 영역, 이것이 바로 오스만 대륙 때 터키가 지배했던 지역입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도 터키인들은 오스만 제국을 굉장히 자랑스럽게 여기고 그 예전 역사와 전통에 대해서 굉장히 애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의 터키 공화국은 1923년에 아타티르크 초대 대통령이 건국을 하였고요. 그 당시 아타티르크 대통령의 업적이라고 한다면 터키어를 아랍 문자로 쓰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아랍 문자 대신에 라틴 문자로 쓰게 함으로써 이슬람교의 종교적인 영향을 많이 축소시켰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터키의 인구입니다. 이 부분도 터키가 신흥시장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터키 인구의 절반 이상이 25세 이하입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있는 표를 보시게 되면 인구 분포표인데 터키 같은 경우에는 저연령층의 비중이 굉장히 높습니다. 반면에 유럽연합 그리고 한국 같은 경우에는 중위연령층의 인구 비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걸 해석해 본다면 터키 같은 경우에는 생산을 활발하게 할 수 있는 저연령층이 높기 때문에 향후에 시간이 지나더라도 터키 쪽에서는 경제 성장률이 굉장히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는 거고요.
EU나 한국 같은 경우에는 생산의 어떤 기반이 되는 연령층의 비율이 작습니다. 그건 다시 얘기하면은 나중에 부양해야 될 그런 국민들이 많아질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런 요소들이 국가의 향후 성장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터키의 인구 순위는 전 세계 17위입니다. 주요 생산 연령층인 젊은이들의 비중이 높은 점이 향후 경제 발전에 대한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예, 터키와 한국과의 관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터키와 한국이 혈맹이라는 얘기 들으신 적 있으실까요? 터키인들, 저희가 이제 방문했을 때 터키인들은 한국인들에 대해서 굉장히 우호적으로 다가왔었고요. 또 현지 터키인에게 들었던 말 중에 가장 인상 깊은 것이 터키인이 저에게 어디에서 왔냐 물어봤는데 제가 한국에서 왔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브라더스 컨트리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형제의 나라라는 얘기를 터키인이 했었고요. 그래서 그 기원을 한번 인터넷으로 찾아봤습니다. 삼국시대 고구려와 터키의 기원이었던 돌궐족, 투르크족이 굉장히 친밀했다는 내용이 나와 있었고요. 그 다음에는 우리나라의 6.25 전쟁이 발발했을 때 터키가 참전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2002년 월드컵 4강 진출 때 아마 4강에서 터키랑 중국이 맞붙었는데 우리나라가 중국을 응원하진 않고 터키를 열렬하게 응원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이 또 터키 국민들에게 방송을 타서 전파가 됐고요. 그리고 3, 4강전에서 터키와 한국이 맞붙었을 때 그 당시에도 한국 국민들이 터키를 응원해주는 모습을 보고 터키 국민들이 많은 감명을 받았다고 합니다. 예, 마지막으로 터키의 관습적, 문화적 특이점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터키의 대부분이 이슬람교도입니다. 그래서 종교적인 주제는 되도록 대화에 피하는 것이 좋고요.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돼지고기도 식사로는 피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터키인들은 국가적인 자부심이 강하고 자랑스러운 오스만 제국의 후손이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부심이 강한 터키 민족들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은 되도록 피하는 것이 좋고요. 또 초대의 대통령 아타티르크를 존경하기 때문에 아타티르크 대통령에 대한 칭찬을 해주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세계 3대 진미 중에 하나라고 하는 터키 음식에 대해서 칭찬해주는 것도 터키인들과의 관계에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터키에서는 고양이와 개들이 자유롭게 뛰어놀고 있었습니다. 길거리에 굉장히 많은 고양이들과 개를 볼 수 있었고요. 사람들이 그 고양이와 동물들에 대해서 해를 끼치지 않고 서로 같이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사람과 공존하며 살아가는 개와 고양이들이었고요. 그리고 개는 정부에서 개체 관리를 엄격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물을 학대 시 법적인 처벌이 수반되어 있어 동물 학대가 금지되고 있었습니다. 네, 저희가 작년에 터키를 방문했을 때 5월경이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터키에서 라마단이 진행이 되고 있었고요. 그 라마단을 저희는 직접 보고 와서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라마단은 이슬람력의 9번째 달 첫 달에 진행이 되며 1개월간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해가 떠 있는 낮 시간에는 음식과 물을 먹지 않으며 해가 지면 식사를 시작하게 됩니다. 심지어 해가 떠 있는 동안에는 흡연가들도 담배를 피우지 않고 해가 친 이후에 담배를 피우기 시작합니다. 라마단에서 좀 포인트를 짚어보자면 낮 시간에 회사나 그런 학교들의 교육 시간이, 근로 시간이 감소하게 됩니다. 조금 더 일찍 끝마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밤 시간에 소비 활동이 증가가 됩니다. 그래서 평소 대비해서 소비 지출이 약 3배 정도 증가를 합니다. 그리고 라마단 시작 1개월 전부터 유튜브 시청률이 점차적으로 상승을 하고 라마단 시작과 동시에 폭발적으로 증가를 합니다. 또한 라마단 기간을 이용해서 게임 프로모션이나 이벤트를 진행해서 게임 내 체류 시간을 증가시켰을 경우 매출에도 어느 정도 영향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라마단 기간이 있을 경우 그 기간을 이용한 집중적인 마케팅이나 효과적인 프로모션을 통해서 매출 상승이 가능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로 터키의 게임 시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게임 시장 부문별 점유율을 한번 비교해 보았습니다. 네, 전 세계적으로 지금 모바일 게임의 시장이 확장이 되어 가고 있고 콘솔이나 PC 시장이 점차 축소되어 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터키도 마찬가지로 모바일 게임의 시장이 점차적으로 확장될 것이고요. 2021년에
모바일 게임 점유율이 83.7%까지 확장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저희들이 좀 더 와닿을 수 있도록 한국과의 게임 시장 규모를 비교하였습니다. 전체 게임 시장을 비교했는데요. 게이머 수 같은 경우에는 한국보다 많은 약 3천만 명 정도입니다. 그리고 전체 게임 시장 규모, 매출 규모로 따졌을 때는 한국의 약 18% 수준으로 아직은 이쪽이 매출에 대해서 어느 정도 성과가 있는 시장이라고 말씀드리긴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시장 전체의 평균 성장률이 20%에 달합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연평균 5% 정도의 시장 성장률을 보이고 있어서 향후에 터키의 게임 시장의 발전이 기대가 됩니다. 네, 다음으로는 모바일 게임 시장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드로이드와 앱스토어의 12월 데이터를 한번 추출해 보았습니다. 전 세계 국가별로 다운로드와 매출 순위를 집계해 보았는데요. 터키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 다운로드 순위는 8위를 기록하였고 매출 순위는 24위를 기록하였습니다. 절대 수치로 비교해 봤을 때 다운로드는 한국의 2배 수준이었습니다. 이 다운로드 수치는 월간 수치고요. 반면에 매출은 한국의 5% 수준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아직은 그 매출적으로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터키가 수익을 볼 수 있는 그런 시장은 아닌 것 같지만 다운로드 수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차기 시장으로 검토해 볼 만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켓, 구글 플레이 마켓의 상위 퍼블리셔를 살펴봤는데요. 중국 10위까지의 퍼블리셔 중에서 중국 업체가 7개를 차지하였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3개는 미국의 젠가, 핀란드의 슈퍼셀, 그리고 영국의 킹이었습니다. 최근 중동 지역 그리고 터키 지역에 중국 업체들이 강력한 마케팅을 바탕으로 굉장히 좀 급속도로 진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출 상위권에 많이 진입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아직까지 수익성이 없다고 이 지역을 손놓기보다는 어느 정도 그 포트폴리오를 짜서 중동 지역을 조금 접근해 보는 것도 나쁘진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안드로이드 디바이스 점유율과 그다음에 OS별 다운로드 매출 점유율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안드로이드 디바이스 점유율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가 지금 터키 시장에서 50%의 점유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위권에 있는 디바이스들은 대부분 저사양의 디바이스들, 갤럭시 온 시리즈, 그리고 예전 모델인 갤럭시 노트 3, 그리고 갤럭시 저가 라인인 갤럭시 J 시리즈가 있었습니다. OS별 다운로드 점유율은 안드로이드가 87%고 iOS가 13%였습니다. 반면에 매출 점유율은 iOS 쪽이 다운로드 대비해서 조금 더 증가한 40%, 안드로이드는 60%를 기록하였습니다. 터키와 게임 시장 규모가 비슷한 국가들 간의 그 순위별 다운로드와 매출을 한번 비교해 보았습니다. 터키와 태국의 다운로드 수준이 그나마 비슷한 것 같습니다. 인도보다는 많이 못 미치고요. 그리고 말레이시아와 사우디아라비아에 비해서는 터키의 다운로드가 모수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반면에 매출 순위 같은 경우에는 태국이 월등하게 앞섰고요. 또 그 절대적인 1위의 그 매출 같은 경우에는 인도가 앞섰지만 다운로드 대비 매출로 비교했을 때는 터키 쪽의 수익성이 좀 더 높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인도나 그런 2차적으로 다운로드를 포커스로 하는 국가를 고려하실 때 터키도 한번 같이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터키의 매출, 안드로이드 매출 100위까지 게임들의 장르별로 구분을 해서 게임 수와 매출 비중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장르별 게임 수 같은 경우에 전략 게임이 가장 많았고요. 그 다음에 RPG 게임, 그 다음에 액션 게임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상위 3종인 전략, RPG, 액션 장르가 약 55%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장르별로 매출 비중을 따져봤을 때는 전략이 가장 높았고요. 그 다음에 보드게임, 그리고 액션 순이었습니다. 보드게임 같은 경우에는 사실 장르별 게임 수는 많지가 않지만 매출 비중에서는 굉장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고요. 다음 페이지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매출 비중이 가장 높았던 전략과 보드게임, 액션 장르의 1위부터 5위까지 게임을 살펴보았습니다. 전략 게임에서는 지금 글로벌에서 순위권에 보기 힘든 게임 오브 술탄과 더 그레이트 오토만, 이 2개 게임이 랭킹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터키 같은 경우에 전략 게임은
중동 지역 색이 강한 게임이 어느 정도 강세라고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액션 게임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에서 어느 정도 흥행을 했던 그런 게임들이 다 순위권에 포진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보드게임 랭킹을 살펴보게 되면 OK라는 게임이 눈에 띕니다. 네, 2위, 보드게임 2위인 포커를 제외하고는 모두 다 OK 게임인데요. 이 OK 게임은 터키의 전통 게임입니다. 일종의 터키식 마작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루미큐브와 페우스와 구성은 동일하나 게임 방식이 많이 다릅니다. 그리고 101 OK라는 게임이 있습니다. 이 게임은 OK 게임의 진행 속도가 매우 느리기 때문에 그 진행 속도를 조금 더 빠르게 가져가고자 변칙 룰을 적용한 게임입니다. 네, 그리고 PC 콘솔 게임 자료를 좀 가져와 봤는데요. 사실 터키에서 어떤 공신력 있는 기관의 통계적인 자료를 찾기가 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찾은 자료가 2017년 터키 게이머가 뽑은 최고의 게임 순위입니다. 예, 1위는 어쌔신 크리드 오리진이고요. 2위는 헬블레이드, 3위는 디비니티, 이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온라인 게임 데이터를 또 가져와 봤는데 2018년 1월에 가장 많이 플레이하는 PC 온라인 게임 순위입니다. 1위는 리그 오브 레전드, 2위는 하스스톤, 3위는 마인크래프트가 차지했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터키에 진출한 한국 게임입니다. 2000년대 초반부터 한국의 PC 게임들이 지속적으로 터키 시장의 문을 두드려왔습니다. 그리고 2017년 펄어비스의 검은 사막이 터키 게임 행사인 게임엑스의 메인 스폰서로 활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M게임의 크레이지 드래곤이 터키 퍼블리셔인 게임 카페 서비스와 2017년 수출 계약을 체결했다는 기사를 확인했습니다. 네, 세 번째로는 터키의 IT 인프라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말씀드릴 부분은 정보통신 주요 지표입니다. 유럽 지역에서 비슷한 인구를 가지고 있는 독일, 그리고 아시아 지역에서 약간 비슷한 규모라고 생각이 되는 태국 두 곳을 비교했는데요. 터키는 유럽 지역의 독일과 동남아 지역의 태국에 비해서 전반적인 인프라 지표가 모두 낮았습니다. 다만 태국보다 인구 대비 인터넷 가입 회선 비율이 조금 더 높았습니다. 네트워크 환경의 경우에는 4G 환경 커버리지가 67.95%였습니다. 한국은 지금 국내 대부분의 지역에서 4G LTE 데이터를 사용 가능합니다. 그리고 4G 데이터 속도는 22.78Mbps이고 한국보다는 좀 낮은 수치였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유심히 보셔야 될 점이 지하철 이동 구간에서 네트워크 단절 현상이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네, 저희가 레번트 역사라는 곳을 들어갔을 때 지하철을 기다리는 플랫폼에서 저희가 네트워크 단절이 한 번 있었고요. 그리고 지하철을 타고 이동하는 도중에도 네트워크 단절이 한 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터키 내부에서 네트워크 단절이 조금 간헐적으로 빈번하게 일어나는 것으로 보여서 나중에 이제 터키 지역이나 이런 지역 진출하실 때는 이런 네트워크 단절에 대한 대비도 충분히 하시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다음 모바일 환경입니다. 스마트폰 보급률은 49.8%이고요. 스마트폰 사용 인구수는 약 4천만 명입니다. 그리고 모바일 태블릿 제조사별 점유율을 살펴봤을 때 삼성전자가 50% 과반수를 넘었습니다. 그 뒤로 애플, LG, 제너럴 모바일 순의 제조사가 있었습니다. 제너럴 모바일 같은 경우에는 터키 현지 로컬 제조사입니다. 네, 터키의 통신사는 투르크셀, 보다폰, 그리고 투르크텔레콤 이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터키 요금제는 데이터와 음성, 문자 외 부가 서비스의 결합으로 다양하게 구성이 되어 있었고요. 최고가 요금제는 50GB 데이터, 그리고 2,000분의 음성, 1,000건의 SMS, 그리고 이제 통신사에서 제공하는 기타 부가 서비스로 매월 약 6만 원 정도를 지불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선불 요금제 이외에는 대부분 12개월 약정이 적용되어 있었습니다. 작년 초 기준으로 해서는 한국보다는 아무래도 터키의 그런 통신 데이터 요금이 저렴한 편이었으나 한국에도 최근에 데이터 요금을 개편을 했습니다. 그래서 고가 요금제 같은 경우에는 한국과 터키가 비슷한 수준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 저가 요금제는 터키가 조금 더 나은 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터키에서 스마트폰을 구입할 때는 일반적으로 통신사의 대리점에서 요금 약정과 함께 휴대폰을 구입을 하게 됩니다.
반면에 또 중고 휴대폰 거래 매장도 활성화되어 있어서 저희가 방문했던 도구방이라는 곳에는 중고 휴대폰 판매점이 많이 밀집되어 있었고 또 중고 휴대폰을 찾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네, 또 현재 PC방에 저희가 한번 다녀왔었는데요. 터키 내에는 약 2만여 개의 PC방이 존재하고 대부분 이스탄불과 주변 지역에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1시간 이용 가격은 좌측에 보이시는 일반적인 조금은 허름할 수도 있는 그런 PC방은 3에서 5리라, 약 600원에서 1000원 정도의 가격이었고요. 오른쪽에 보이시는 이 사진은 터키 중심부에 있는 아덱스라는 PC방이었습니다. 굉장히 고급 시설을 갖추고 있고 1층에는 스낵 코너, 그리고 PC 용품을 판매하는 코너, 그리고 2층에는 여러 가지 좋은 사양이 좋은 PC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기 위쪽에 보시면 N11.com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한국의 11번가가 터키 현지에 진출을 해서 만든 쇼핑몰입니다. 그래서 가격은 1시간에 약 2,000원 정도 수준이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e스포츠 산업입니다. 터키 정부에서는 e스포츠 선수들에게 정규 스포츠 선수들과 동일한 선수 면허를 발급해주고 있습니다. 정부적으로 좀 e스포츠 산업을 육성하려는 그런 정책들이 많이 있고요. 그리고 대학 장학금 등 재정적인 지원도 같이 하고 있고 국제대회 참가를 위한 선수용 공식 여권도 발급을 하고 있습니다. 아래쪽 이미지를 보시면은 이게 터키의 e스포츠 구단입니다. 그런데 지금 빨간색으로 박스되어 있는 부분들은 다 한국에서 터키 구단에서 활동하고 있는 한국인 선수들입니다. 이만큼 터키에서 활동하고 있는 한국인 선수들이 많고요. 네. 터키에서도 2017년에 외국인 선수들을 영입하는 데 굉장히 힘을 쏟았고 또 이 한국인 선수들 같은 경우에서는 한국에서 자기가 그 한국에 있는 그런 메이저 구단에서 메인 로스터로 진출을 못할 바에는 차라리 터키를 가서 그런 대회 메인으로 진출을 하자 이런 생각을 가지고 터키로 갔다고 합니다. 네, 마지막으로는 현지 업체들과의 인터뷰를 통해서 어떻게 터키에 진출하면 좋을지 또 어떤 것을 준비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현지에서 업체를 5곳을 만나봤습니다. 그러면서 그 업체들에게 터키 게임 시장이 어떻느냐고 물어봤습니다. 그 부분을 좀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요. 터키 인구의 51%가 25세 이하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향후 성장세도 굉장히 높다고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남성의 성비가 좀 높으나 남녀 모두 게임을 좋아하고 관심이 있습니다. 여성들의 그 라이브 스트리밍 참여도 굉장히 높고 또 여자들은 이제 그 캔디 크러쉬 사과 같은 캐주얼 게임들을 많이 좋아한다고 합니다. 예, 두 번째로 e스포츠의 확산과 더불어 트위치와 같은 라이브 스트리밍의 인기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터키의 청소년들이 프로게이머나 혹은 또 이제 라이브 스트리머가 되고 싶다는 터키 그런 청소년들도 많이 증가하고 있다고 그 업체들을 통해서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정부 차원에서 e스포츠 선수 육성 및 게임 산업 육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저희가 질문했던 것이 게임 트렌드인데요. 기존의 PC 콘솔 시장에서는 FPS가 주류였다고 합니다. FPS 액션이 주류였고 대결을 굉장히 좋아했었으나 현재 모바일 게임 시장으로 재편이 되면서 전략 시뮬레이션 장르와 RPG 장르의 인기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 중국 모바일 게임 업체들의 터키 진출이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고요. 중국 모바일 게임 업체들은 공격적 마케팅을 진행을 하면서 터키의 매출 상위권에 진입을 하고 있습니다. 모바일 디바이스 보급 확산으로 게임 수요층이 지속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고요. 예전에 전통적으로 터키에서는 게임이라는 것이 굉장히 나쁜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현재까지도 부모님 세대에서는 그 게임에 대해서는 좀 부정적인 인식을 많이 가지고 있지만 청소년 세대에서는 그 e스포츠와 또 라이브 스트리밍 이런 것을 통해서 게임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들이 많이 희석이 됐고요. 그래서 현재는 가족들과도 많이 게임을 즐기는 그런 분위기로 게임에 대한 인식이 많이 변화되었다고 합니다. 네, 저희가 이제 현지에서 인터뷰했던 업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업체는 넷마블 터키입니다. 네, 넷마블에서 출시하는 게임의 터키와 EMEA 지역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터키 PC 게임 퍼블리싱, 모바일 게임 퍼블리싱, 넷마블의 글로벌 원빌드 서비스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또 산하의 조이 게임이라는 플랫폼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네, 이 현지 업체와 인터뷰했던 내용을 조금 소개를 드리고자 합니다. 네, 첫 번째로는 터키를 이해해야 한다고 합니다. 터키 게임 시장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터키를 이해해야 하며, 현재 터키에서 모바일 게임이 굉장히 좀 확산 추세이지만 이는 이스탄불 중심의 서부 쪽에서만 일어나는 현상이고요. 동부 내륙 지역에서는 아직도 PC가 활성화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스탄불만 보고 그것이 터키 전체의 어떤 현상이냐 그렇게 파악하시는 거는 조금 좋지 않은 거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리고 아직도 인터넷 카페와 PC 게임이 인기가 높고 중요하게 여겨진다고 합니다. 또한 터키 진출을 위해서는 현지화가 중요하다고 하였습니다. 게임에 터키의 랜드마크만 심어 놓는다고 해서 현지화가 아니고 터키어로 번역된 게임들 중 몇몇 단어는 터키어로 번역 과정에서 의미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현지인의 검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터키인들이 믿는 이슬람교에 대한 그 종교에 대한 존중과 배려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터키는 99%가 이슬람교를 가진 국가입니다. 게임에 반영되는 캐릭터 성향에도 매우 민감한데 이슬람 캐릭터가 게임에 적용되어 있는 경우 이슬람을 공격하라는 개발자의 의도를 보여줄 수가 있기 때문에 캐릭터 설정에 있어서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터키의 고대 유적을 게임에 적용한 경우 유적을 파괴하거나 유적지에서 총을 쏘는 것은 상당히 부정적인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다고 합니다. 또 게임 내에 어떤 십자가 형태가 적용이 된 경우에는 크리스트교, 개신교를 홍보하는 것으로 보일 수 있기 때문에 터키는 또 종교적인 중립을 택하는 국가이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제거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근데 이렇게 모든 것들을 갖추었을 때 터키인들은 당신의 배려에 감사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또한 터키인들은 많은 프로세스를 싫어하고 텍스트를 읽기도 싫어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게임 출시 준비하면서 사전 등록이라든지 이런 과정들이 터키인의 성향에 굉장히 맞지 않다고 하고요. 그리고 터키의 아까 전통 게임이었던 OK 게임이 인기 있는 이유가 채팅 기반 게임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오프라인 상에서 OK 게임을 실물로 즐겼을 때도 사람들은 많은 대화를 하면서 진행을 하고요. 또 이제 게임으로 OK 게임을 즐길 때도 채팅 기능이 무조건 붙어 있어서 사람들끼리 많은 대화를 하면서 진행을 한다고 합니다. 터키 사람들은 이야기하는 것을 매우 좋아하기 때문에 게임 내의 소셜 요소를 반드시 포함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이제 넷마블 터키 대표님께서 이제 한국의 개발사들에게 터키를 진출할 때 유의할 점에 대해서 한번 인터뷰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영상 혹시 잠깐 좀 틀어주실 수 있을까요? 한번 잠시 넷마블 터키 대표님 인터뷰 영상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Well, my first advice would be understanding the local culture, local needs. So they should not consider Turkey as a country, as just a blue ocean territory to penetrate. Just opening the game in Turkish language on the App Store, it's not enough. So we started our first partnership with a Korean developer around 8 years ago in Softix. So when we check how it became so successful and how partnership worked for that long time, I think Softix was very good at in understanding Turkish culture, its geography. They visited here multiple times. So they didn't only visit Istanbul, they didn't only visit the fancy places. And they listened us, they listened our comments, our feedbacks. So that brought success. So I can advise all the green developers, they should understand Turkish people, Turkish culture, and the sensitiveness, cultural sensitiveness, religious sensitiveness in this market before publishing, localizing their games. The games should be localized in terms of translation, but also in terms of culture. And then while doing the marketing, again, this marketing side will be very helpful to do the proper marketing, to use the proper messages, proper words, proper hints while targeting the people. And I advise them to do partnerships in
this region. It's a big country. There are lots of opportunities, but if you are not doing any partnerships, if you are just publishing the game from Korea, it's like gambling. The chance of success will be very little. But with strong partnerships, there are lots of opportunities in the market.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very much. Thank you. Thank you. Turkey is a bigger market in terms of the followings. They're reaching more than 30 million. 예, 다음으로는 이어서 인게임 그룹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다음으로 만났던 업체는 인게임 그룹이라는 곳입니다. 네. 이 업체 같은 경우에는 지금 터키에서 가장 유명했던 FPS 게임인 줄라를 개발한 업체입니다. 산하에 이제 로쿰 게임즈, 매드바이트 게임즈 같은 개발사를 자회사를 가지고 있으며 PC 게임 및 모바일 게임을 개발 중에 있습니다. 네. 이 업체 같은 경우에는 터키 게임 시장의 매력은 세계에서 가장 게임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모바일 게임의 비중이 상승하고 있고 젊은 층 비중이 높기 때문에 향후에 또 게임 시장 확대에도 굉장히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것으로 생각이 된다고 하고요. 또 메나 지역에서 탑5 시장이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영어 사용 인구가 터키에 적기 때문에 터키어 번역이 필수라고 합니다. 또한 문화적인 제조업, 그러니까 단순하게 문화를 게임 내에 녹이는 것이 아니라 그 문화적인 제조업 문화를 이제 다시 가공하여 터키인들에게 맞는 그런 문화로 보여주는 문화적인 제조업이 필요하다고 하고요. 또 게임 내에서 종교적인 색채는 지향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또 이전에 넷마블 터키에서 얘기했듯이 터키인들은 굉장히 서로 상호간에 커뮤니케이션 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유저와의 소통, 그리고 피드백, 그리고 상호간의 경험을 공유했을 때 게임에 대한 유저들의 결속력이 강화된다고 합니다. 시간 관계상 인게임 그룹의 퍼블리싱 실장님 인터뷰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 번째로는 게임엑스입니다. 터키 메나 지역에서 가장 큰 게임 행사 주최 측을 만나고 왔고요. 주최 측은 약 20여 년의 IT 관련 행사를 주최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7년 행사에서는 약 14만 명 참석을 했고 2018년 9월에 이스탄불에서 행사가 진행되었습니다. 네, 이곳에서 저희가 확인한 내용은요. 터키 게임 트렌드는 경쟁과 그 다음에 MMORPG와 FPS 게임이 인기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바일 환경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인구가 굉장히 많고요. 그 다음에 여성들도 게임을 즐기고 있고 모바일 데이터 요금이 저렴하여 모바일 게임이 충분히 활성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그리고 전통적인 게임 인식이 변화되어서 현재는 게임에 대한 부정적인 그런 생각들을 많이 갖고 있지 않다고 합니다. 또 국가 차원에서도 개발사에 많은 또 지원을 하고 있고요. 터키 정부에서도 게임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또 많은 여러 가지 정책들을 펼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업체는 게이밍 이스탄불입니다. 터키 메나 지역에서 게임엑스 다음으로 큰 규모의 게임 행사를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2018년에는 10만 명 이상의 방문객을 기록하였고요. 2019년에는 1월 말 진행 예정입니다. 네, 이곳에서 확인한 터키 게임 트렌드는 경쟁이었습니다. 네, 작년 5월에 저희가 인터뷰를 진행했으니까 그 당시에는 이제 펍지와 포트나이트의 경쟁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터키 시장의 매력은 3,080만 명의 액티브 게이머, 1,140만 명의 유료 게이머, 2천만의 모바일 게이머. 이는 유럽보다 큰 수치이고 터키 인구의 51%가 25세 이하이며 메나 지역에서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가장 안정적인 국가로 유럽 진출을 위한 베이스 캠프 역할이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또한 이제 터키의 현재 게임 시장은 독일의 10년 전 게임 시장과 유사하고 성공적인 터키 론칭을 위해서는 현지 여러 네트워크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게임 마케팅은 맞춤형 모바일 푸시, 인플루언서, 터키 고유의 콘텐츠 마케팅, 그리고 정확한 크리에이티브의 텍스트와 디자인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저희가 인터뷰한 업체는 게이밍 인 터키입니다. 터키 현지에서 운영 및 마케팅 대행을 하고 있고요. 현지 진출에 필요한 번역, 운영 및 마케팅의 모든 것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 게이밍 인 터키 같은 경우에 한국어 페이지도 갖춰져 있어서 혹시라도 나중에 필요하실 때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곳에서 좀 많은 정보를 주었습니다.
터키어 번역은 반드시 필수라고 하였습니다. 영어를 이해하는 터키인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예, 터키어 번역은 필수이고요. 터키인들은 또 긴 글을 싫어한다고 하니 짧게 정말 예, 터키인들이 이해할 수 있을 그런 문구로만 넣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터키 게이머들의 성향은 파밍과 PVP 컨텐츠를 좋아하고요. 게임 배경 스토리는 코어 플레이어들만 신경을 쓰기 때문에 너무 배경 스토리에 집중하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터키인들은 옛 오스만 제국의 영광을 기억하고 그 전통과 문화를 좋아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스만 캐릭터 적용 시에는 이름 등의 설정을 정확하게 사용해야 하며 만약에 그냥 게임 이름만 오스만으로 갖다 붙였을 경우에 터키인들의 외면을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게임 서버 같은 경우에는 터키인들은 글로벌 서버에서 같이 경쟁하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글로벌 원빌드를 선호한다고 하고요. 그리고 그러니까 터키 내에는 사실 영어를 이해하는 유저들이 적기 때문에 만약에 채팅이 중요시되는 게임이라면은 터키인들끼리 채팅할 수 있는 그런 로컬 채팅 서버를 마련하는 것도 일종의 방법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결제의 경우에는 처음부터 결제하는 것을 꺼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플레이 1, 2주 시점에 결제를 시작하기 때문에 최초에는 리텐션 확보를 우선적으로 하시고 1개월 이후 시점부터 이벤트나 할인 판매를 통한 결제율 상승 집중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 업체 인터뷰 혹시 5번째 한번 틀어주실 수 있을까요? First of all, Paizo, and I'm welcoming you, and it's always pleasure inviting you to Turkey. As you know, Turkey is an emerging gaming market, and it's growing day by day. But we are still like a baby, and we need more investment. So that's why I'm inviting you to Turkey. There are around 30 million players here in Turkey who are waiting your games. And once you decide to enter Turkish market, you have to be careful about first thing translation, because Turkish is our main language, and Turkish player likes to play the games as their games. And the second thing will be localization, but at that part you have to be very careful which content will you choose to localize the game and how to use it. Most of the time, just take care about the localization and see the localization as a marketing tool, not as a most played content. And the third important thing is Turkish players like me like communication and interaction so much. So take care with us, speak with us all the time, use social media with local content, make a good media plan and user acquisition plan, and influencer marketing is getting bigger and bigger here for organic traffic. Once you make a good media plan with a good translation and using a good localized content, no one or nothing can stop you. Come here and meet with us. And as Gaming in Turkey, we will be always here. Now I will sing a song. Not now. Well, my first advice would be 예, 여기까지 이제 현지 업체 인터뷰를 알아봤고요. 예, 시간이 없으므로 마지막 빠르게 좀 넘어가겠습니다. 현지 인터뷰로 알아본 팁과 유의사항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게임 타입, 장르와 타입에 맞는 글로벌 원빌드 또는 로컬 빌드 전략을 펼치시는 것이 좋습니다. 터키인들은 글로벌 서버에서 경쟁하는 것을 좋아하고요. 또 채팅 기능 위주의 게임은 터키어 전용 채팅 서버를 적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이 원MT 같은 중국 업체의 경우에는 터키인들이 좋아하는 오스만 제국 컨셉을 적용한 또 로컬 빌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그레이트 오토만이라는 게임이었고요. 그래서 터키인들에게 많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로는 현지화입니다. 영어를 잘하지 못하는 터키인들을 위한 터키어 번역이 필수라고 합니다. 그리고 긴 글을 싫어하는 터키인 성향을 고려하여 장황한 설명과 많은 텍스트 적용은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리그 오브 레전드 같은 경우에는 터키에 진출할 때 번역과 보이스오버 모두 터키어를 적용을 했으며 터키에 실존했던 장군을 캐릭터 스킨으로 사용하고 마케팅 소재로 활용하여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네, 세 번째로는 현지 문화의 이해입니다. 오스만 제국 역사를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으며 터키의 건축물이나 옛 유물, 이슬람 문화권을 게임에 적용 시에는 어떤 의미를 해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소프트닉스에서 개발한 FPS 게임인 울프팀의 경우에는 탁심 광장 및 광장에 있는 동상을 게임 맵에 그대로 재현하였으며 탁심 광장의 상징물이 파괴당하지 않도록 방어하는 스토리를 부여해서 터키인들을 사로잡았습니다. 네 번째로는 커뮤니케이션입니다. 커뮤니케이션을 터키인들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게임에 대한 의문을 해결해주고 또 게이머들과의 인터랙션 계속 지속적으로 하셔야 되고요. 이슈 발생 시에 즉각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네. 검은 사막 같은 경우에는 터키인들을 위한 터키어 커뮤니티를 마련을 했고요. 또 그레이트 오토만 같은 경우에도 터키어 페이스북을 마련을 해서 터키인들과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는 프리투 게임과 리텐션 확보입니다. 터키인들 같은 경우에는 유료 게임을 블랙마켓에서 많이 받는다고 합니다. 그런 부분의 인식이 아직은 좀 보편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프리투 게임으로 접근해서 리텐션에 초반에 집중하시고요. 그리고 1, 2주 이후 결제 유도하는 방향을 권장합니다. 네, 이상으로 터키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